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6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1번. 개방경제에 국민소득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뜻이에요. 기억. 국민소득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보다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된다. 이 문제는 식장난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순수출이니까 넘기면 x 마이너스 m은 y 마이너스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됩니다. g가 돼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국민소득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양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니은 민간 투자가 민간 저축보다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자, 니은은 뭐냐면 우리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 있고 이건 지출국민소득이죠. 그 다음에 y는 c 플러스 sp 플러스 t가 됩니다. 자, 이 둘을 같다고 놓고 풀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m은 c는 없어지겠죠. c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sp 마이너스 i 플러스 t 마이너스 g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뭐 디귿부터 할까요? 디귿? 자, 디귿이에요. 자, 정부 지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큰 경우는 여기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플러스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얘를 이게 반드시 양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얘를 모르니까. 얘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뭐가 됩니까? 얘가 SG가 되니까 이걸 합치면 SN이 되죠. 그래서 니은을 풀면 x-m은 sn-i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니은은 민간 투자가 저축보다 큰 경우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값이니 얘도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순수는 반드시 양이 된다.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 식을 정리할 수 있는가 국제수지 파트에서 정리하는 거 한 번쯤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공식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자, 62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중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입니다. 자, 먼저 경상수지에 해당하는 건 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되겠죠. 그런데 흑자니까 돈이 들어오면 돼요. 여기가 이제 수취로 바뀌면 된다라는 겁니다. 수취. 1번.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건 우리가 금융계정이 되니까 틀렸습니다. 금융계정이에요. 투자와 관련된 것은 금융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이 증가했다. 해외 유학이니까 돈이 밖으로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가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기업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거 돈이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죠. 이것도 투자죠. 투자. 네 번째.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지급받다. 서비스 수지의 플러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본원소득 수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틀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들어오고 나간 거 수치냐 지급이냐. 그죠? 흑자니까 수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경상수지인 상품, 서비스, 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다.
잘 나오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건 엄청 쉬운 문제니까 틀리시면 안 된 문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이에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럼 1번 총수요 곡선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1번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 원자재는 공급 사이드죠. 그래서 얘는 총 공급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어머, 벌써 틀렸어. 벌써 끝났습니다. 2번 가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세금 매기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가 감소하니까 총수요가 감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사가 사기 증가로 현금 사용이 증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사용이 증가했다라는 건 뭐냐면 요건 이제 뭐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통화량은 C 플러스 Z 1 마이너스 C분의 1입니다. 그러면 현금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얘 N분의 C 현금 통화 비율이 늘어났다니까 얘가 늘어나면 승수가 뭐예요? 작아지는 거죠. 얘가 늘어나면 얘가 커지면 승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 통화량이 감소하고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IS, LM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 총수요 이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총수요 자체가 그 우하향하는 건 물가가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 조건, IS, LM의 나머지 조건이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LM과 관련이 있는 거죠. LM. 4번 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소비가 증가하겠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가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돈 써야지. 5번에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 지역의 수출이 감소하면 X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총수요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쉽게 찾지만 IS, LM이 총수요 쪽에 영향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처리가 됐어요. (64번입니다) 폐쇄경제 IS, LM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S, LM에서 총 공급이 도출되는 게 아니라 총 수요가 도출됩니다. 그죠? 총 공급은 노동시장과 생산함수에 의해서 도출이 되고요.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사용하고 있냐, 완전 예견이냐, 정태적 기대냐, 정적 기대냐, 합리적 기대냐, 그런 걸 사용했을 때 총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의 기대와 관련된 것은 총 공급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2번 정부 지출의 구축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축 효과가 뭐냐? 2번의 구축 효과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정부 지출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정부 지출이 일어난 만큼 이자율이 뭐합니까? 상승하게 돼요.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자, LM이 이렇게 있고 IS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이자율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승해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야 구축 효과인데, 즉 이자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구축 효과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LM이 수평일 때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3번
현재 경제 상태가 IS 곡선의 왼쪽, LM 곡선의 오른쪽에 있다면 상품 시장은 초과 공급, 화폐 시장은 초과 수요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이거 할 때 이것도 증명 다 해드렸어, 기본 강의 때. 근데 이거 그렇게 다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위에 있으면 초과 공급, 밑에 있으면 초과 수요였으니까 3번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IS 곡선의 왼쪽, LM 곡선의 오른쪽이니까 여기잖아요. IS 곡선의 왼쪽, LM 곡선의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IS 곡선 밑에 있으니까 얘는 뭐여서 생산물 시장에 초과 수요. 생산물 시장의 초과 수요. 그 다음에 LM 곡선의 위쪽에 있죠.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 그래서 둘이 바뀌어 있죠. 틀렸다. 피구 효과에서 물가 수준이 하락할 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피구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질 잔고 효과였어요. 자, 실질 잔고 효과가 뭐냐면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죠. 아, 물론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물가가 떨어진다. 그럼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그죠? 그럴 일은 없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항상 얘기했잖아. 그 현실하고 너무 이제 이걸 직관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가지는 그 경제학 이론의 문제풀이 한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은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 베이스니까 이론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면 내가 1,000원 주고 사던 거 500원만 주고 사면 되니까 내 돈 가치에 10,000원이 있다면 2배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잔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당연히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그러니까 IS 곡선의 우측으로 이동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5번 IS LM모에서 물가순 내생변수다. 이 내생과 외생을 가리키는 건 뭐였다? 이 함수에서 기본적 원인이 되느냐. 근데 IS LM에서는 R이 내생변수죠. 여기 없잖아. 그러면 외생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라는 것 이해해서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이제 거시 하시는 분들이 거시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복잡한 내용을 쓸 수 없어요. 왜? 그건 현대 경제학, 저도 대학원 나왔지만 대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IS LM은 현실에서는 좀 쓰진 않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는 이론 뭐 정도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5번입니다.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에 따를 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에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이라고 줬죠. 그죠? 그러면 MV는 PY인데 얘는 일정하다. 왜? 그 나라의 뭐에 따라서 상행위 간습에 따라서 일정하다. 그리고 얘는 YF로 일정하다. 왜? 고전학파는 항상 완전 고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얘만 영향을 준다. 감소하면 감소하는 거죠. 우리가 화폐의 중립성, 고전파적 이분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폐 유통속도는 일정하니까 의미 없고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하겠죠. 실질은 불변이지만 명목은 이렇게 합친 거니까 명목은 상승할 거다. 그래서 틀렸다 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엄청 잘 나와요. 화폐 수량설. 엄청 잘 나옵니다. 얘는 A급이에요. 엄청 잘 나오는 친구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